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네. 요즘 안녕하지 못해요. 안녕하지 못해요. 네, 저도 내란성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는 예.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저하고 똑같습니다. 예. 맞아요. 내란성 질병에 내란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날도 뭐 하루 이틀이지. 네. 지금 뭐 4개월째 지금 정말 죽겠습니다, 의원님. 네, 4개월인데 예. 사실은 앞 2개월은 예. 뭐 익스큐즈가 되는 시기고 익스큐즈가 되고. 나머지 이제 최근 1개월은 정말 죽음이죠. 제가 보기엔 3월 14일까지는 끝냈어야 돼요. 네. 3월 14일까지는. 예, 그래서 14일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은 네.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이고 아,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 돌아봅니다. 아, 계속 돌아보세요. 예, 그때 나는 뭘 잘못했지? 뭘 잘못해서 이걸 방치했지? 왜 이랬지? 네. 뭐 그런 괴롭. 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최악을 막기 위하여 네. 지금은 민주당도 특히 우원식 의장님도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 또 원식 의장 결단하자. 그러니까 3월 14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변론 과정을 보면서 이건 진짜 그만 끝난다. 네. 자, 박근혜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2주 안에 끝났으니까 2주 만에 끝났으니까 뭐 3월 뭐 중순 늦어도 중순. 14일이 그렇죠. 가장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던 시기였고요. 예. 뭐 2월 말에 한다 이런 분들은 너무 성급했던 거고요. 아. 예. 그러니까 2월 말이라고 예측했던 분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셨던 시청자들은 더 많이 괴로웠던 그렇죠. 거죠. 근데 3월 14일 정도가 합리적 시점이었는데 예. 사실은 그 시점에서 조금 연장하면 3월 17일 오전까지였습니다. 3월 17일 박성재 심리하는 예, 그 전에. 오후, 예. 그 앞에 오전 앞에. 10시. 예, 그 3월 17일이 넘어가면서는 이건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안 그러면 예. 헌재가 자기들이 세웠던 대원칙, 그러니까 윤석열 선고를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걸 깨는 순간이 박성재 오후 심리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서 사실은 14일 이후에 늦어지면서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헌재에서 만장일치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 설득 작업이 있다. 아니면은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선고문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도 했는데 그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아니죠. 거죠. 예, 아니었던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예.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취소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보고 예. 뭔가 헌재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일단 첫째 누군가 지연 전략을 쓰고 지연 있고 전략. 그게 통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이 얘기 지금 다 공유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권성동이 주문한 거 다 됐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 선거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권성동이 계속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계속 그런 헌재를 얘기를. 압박했는데 네. 그것도 다 들어줬잖아요. 근데 국힘은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유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지금 50% 내외잖아요. 그걸 한 10%쯤 떨어뜨리고 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 생각. 뭐 힘을 빼고 뭐 이렇게 예, 하면서. 그렇게 가서 예. 어쨌든 대선 때 이기지는 않더라도 아하. 최소한 엉겨볼 만한 수치. 예, 그리고 자기들은 당대표 선거에 집중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권 잡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게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3월 네. 26일. 예.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했고 또 무죄가 나왔고 그 이후에 국힘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 공세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때부터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저의 예측이 다 틀리기를 늘 기대해요. 저는 늘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결단해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해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네. 누구 한 명 엑스맨이 있어서 네. 지연 전략 펴고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그것도 사실이었던 사실이었던 것 것 같고 끌려왔는데 이제 근데 이재명 한 대표 명이었던 것 같지 않고. 한 명도 아니고 네, 복수였을 네.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복수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 선고 과정에서 봤던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의견들 분석해 보면 네. 한 분은 있을 수 없는 논리. 그렇지. 정말 그게 말이 되는 논리. 그러니까 그 아니, 말도 안 안 되는 되는 논리를 논리. 내세운 분. 예.
있어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의 그 소위 각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대3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뭐 네, 그런 배경일 거라고 보는데 배경이다.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또 다시 8대0 낙관론을 얘기하면 그건 정말 아니다. 예,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고 네. 민주당이 컨틴전시 플랜을 1, 2, 3 해서 가동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제도 사실은 네. 뭐 4월 2일에 선고기일 지정, 4월 4일 파면 선고, 그러니까 선고할 거다. 네. 뭐 이런 또 이제 밭글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런 게 막 그거는 돌고 막 여러 했지 가지가 않습니까, 어젯밤에? 돌았잖아요. 계속 4월 뭐 4일인데 돌고 있죠. 4대 4다 이런 것부터. 예. 예,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예, 가짜 뉴스입니다. 확실히. 뭐 다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언제 한다 이런 예, 것들.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대0 뭐 만장일치 낙관론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컨틴전시 플랜 네, 가동을 필요하다. 예, 가동해야 그런데 된다. 저는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그 헌재 판결을 기다리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도 예, 있습니다 정치권에. 근데 저는 헌재 판결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물어가는 과정. 네. 예, 그것이 오히려 헌재 판결을 올바르게 하는 예. 뭐 그런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다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냐? 헌재가 정치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 명. 예, 그렇지만 네. 정무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선고하라 이건 아니에요. 시기는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그러나 판단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법조계의 오랜 경력을 필요로 하고 네. 예, 아무리 정파적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헌법은 지키겠지. 이런 신뢰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헌재가 지금 그 신뢰를 조금씩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헌재 신뢰도도 여론조사 보면 떨어지고 있고 네. 국민들께서 헌재 이제 못 믿겠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이제 국민 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국민투표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예. 그건 고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미래예요. 미래다, 그 법이 일단은. 통과되는 것도 그리고 네. 우리가 무리해서 통과시킨다 한들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국민들의 절절한 바람으로 접수를 모두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예, 토론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건 제안으로 접수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러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된다고 언급하셨잖아요. 네. 뭐 단계별로 뭐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예, 저 민주당이 개인 생각. 개인적으로 예,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한번 일단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회의장께서 예.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헌재에. 네. 예.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했잖아요. 네. 그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임명을 안 해요. 최상목이. 그리고 그러니까요. 한덕수도 안 해요. 네. 이거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아하. 예, 탄핵시켜야죠. 탄핵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도 중도 하시면서 탄핵을 꺼리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 박찬대 대표가 네. 4월 1일 오늘 밤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실행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럼 여기서 변수는 우원식 의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원식 여기서 우원식 의장이 버틸 만한 약간의 논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 우원식 의장이 헌재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시주의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이미 요거는 했죠. 이미 했어요. 아니 그거는 예. 이틀인가 됐잖아요. 예, 됐어요. 예, 이미 5명이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헌재가 빨리 5명이 판단해서 법안으로, 예. 인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가처분 지위가 획득돼요. 네. 저는 요것을 의장이 예. 헌재에 좀 더 압박해 보겠다. 요것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헌재 지난번에 3일 만에 한 것도 있어요. 이진숙. 예, 이진숙이 그 6명이라도 심리는 해달라. 맞아요. 그 가처분. 그거 3일인가 4일 만에 했어요. 얼마 안 걸린 걸로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압박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얘기 들어보면은 문영배 지금 권한대행이 네. 결정해서 네, 하면 딱 돼요.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거는 별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이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 헌재가
그 마은혁을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도 비슷한 소송을 같이 했는데 각하 기각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헌재 판결이 있은지도 계속 임명 안 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마은혁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논리상으로도. 논리상으로도.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한 상당 기간도 지났고. 한덕수 선고할 때 그 얘기했던 예, 상당 기간 기간이 지났죠. 이미 지났죠. 이미 지났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원식 의장님은 이것을 헌재가 판결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선고하게 하기 위해서 액션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도 저는 우원식 의장을 믿습니다. 네. 국회에는 대개 김진표의 길이 있고 김근태 고문의 길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우원식 의장이 김근태 고문의 길을 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예, 민주주의에 대하여 예. 대학교 때부터 싸워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리고 민주당의 큰 틀을 깬 적이 없는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이제 가처분 신청 빨리 결과 나오길 위해서라도 네. 오늘 우원식 의장이 또 입장 표명을 하고 매일매일 입장 표명을 하면서 헌재를 네. 향해서 빨리 결정 내려라. 이거는 이것도 필요하다. 뭐 한덕수를 압박할 일이 아니에요. 헌재에게 요청하고 네. 그 지위를 획득하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네, 빠른 길이에요. 이걸 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자, 이렇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게 되면 네. 9명. 예. 그럼 5대 3이 아니라 뭐 최소 6대 3이 예, 되는 예, 예. 걸로 그렇게 가는 되는 거니까. 지금 이 5대 3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예. 이 5대 3으로 뭔가 하는 맹점은 이미 마은혁 재판관이 추천되어 있는데 그걸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고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고 위헌적인 이러면서 상태를. 위헌 상태에서 5대 3으로 만약에 다른 판단을 한다면 헌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한덕수가 없애는 게 되는 거예요. 한덕수. 네. 한덕수가 진짜 없애는 없애는 게 되는 한 명 임명 거예요. 안에서.